최 대표님이 답이 뭐예요? 준비할 좀자예요, 있을 좀자예요? 전부. 이제 이거는 배타성이 있죠. 네? 어찌 부처님이 나 말고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존재하는 것은 배타적인 사고발생을 할 리가 없죠. 네. 존중, 나 혼자 존중받아야 할 유일한 나의 생명이 자기한테. 혼자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주의 정신도 여기 부처님은 사주 명리나 이런 걸 갖다가 상합이라고 했던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보지 않는 거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지금 부처님 계셨으면 괜찮다 이러셨을지 몰라.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다, 너다라는 것을 전달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자. 잘 보고요. 그래서 구슬만 탓하지 말고 이제 빼는 역할, 뺀 걸 목표를 어디다 두고 뺄 거냐 라는 그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사주 명리의 그래서 본질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그 구슬들을 뒤집어서 닦아보고 뒤집어보고 아래로 보고 막 해갖고 그럼 이렇게 껴보고 저렇게 껴보고 했는데 궁극에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뭐예요? 생득제와 원형이정의 원리를 그 한마디야. 사실 도서관에 가면 아무 책이나 찾아보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그거 전례에 오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바다에 떠있는 정보들 중에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주식 정보 인터넷 가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많으면 귀한 줄 몰라.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근데 이 원형이정이라는 게 답이에요. 왜? 원형이정이 저기 중천건야 뭐라고 했어요? 박용환 선생님? 중천건야 주역에 원형이정 주역에 처음에 나오는 게 중천건 원형이정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형이정이에요. 이 명령 마찬가지예요. 원형이정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네? 추나추 너무 쉽죠. 원형이정을 다른 말로 하면 추나추. 봄 가면 여름 오고 여름 가면 가을 오고 가을 가면 겨울 오고 가을 가면 겨울 오고. 이 원리를 자연의 원리죠. 자연의 순환 원리죠. 개우주의 자연의 순환 원리를 수호준 인간에서 받아들인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생활에 적용해야 되는데 이걸 벗어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이것을 벗어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개념, 배고. 그러니까 봄이죠, 여름이죠. 봄에 뭐 해야 돼요? 씨 뿌려야 되죠. 여름에 열심히 피 뽑고 뭐 해야 되잖아요. 가을에 걷어야 되잖아요. 봄에 씨 안 뿌려놓고 가을 가갖고 수확을 하길 바라면 원형 이정에서 이 수지를 벗어났죠. 왜 이걸 바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한 2시간밖에 공부했는데 안 해놓고 어디 가서
행정고시, 사법고시 시험 들어가서 공부 합격 안 했다고 억울해하고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정 교수님 여기서 몇십 년 동안 공부했는데 여기가 한 6개월 해놓고 아이고 나 교수님 더 잘하려고 막 하면 그건 뭐예요? 욕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왜곡되거나 왜곡된 욕심. 그러니까 이 욕심이 없으면 욕망이 없으면 발전이 없죠. 발전이 반드시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없다. 왜곡됐으면 이 절차를 거치면서 남 2시간 할 때 3시간 하고 막 하면 수학이 많죠. 안에 왜곡됐어. 복권을 딱 사가지고 내가 일학적으로 내가 다 써. 그럼 어떡해. 이 과정 없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거 갖다가 명리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분탄력. 분은 뭐야? 자기 본분, 종재기, 자기 그릇. 종재기가 요만한데 복권이하고 뭐 돈 이만큼 있어요. 이 돈 담겨요? 안 담겨? 흘러. 이렇게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80몇 퍼센트가 보면 또 노숙자가 안 받을, 적게 받을 때보다 더 못한 거야. 이게 분타예요. 이게 원형의 정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원형의 정의를, 이거를 깨닫는 것이 주역이고 문제입니다. 주역 측정이 원형이죠. 어떤 사주책의 사전에 보면 용어 사전에 보면 사주 하면 거기도 원형 이정이라고 해요. 사주는 원형 이정. 주역도 원형 이정이거든요. 그 근본 진리가 딱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이해를 하고 인생에서. 역시 결국은 사주명은 삶에 대한 삶의 지혜를 구하기 위한 삶의 균형을 위한 그런 이제 방편으로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가치는 개인적으로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귀신이라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활용이 되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줄이는, 소위 말해서 디시전을 잘못해갖고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 것을 줄여주는, 시간적, 비용적, 경제적 이것을 줄여주는 사회적 부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개인의 기용만이 한다. 한 사람이 의견 디시전 잘못해갖고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 그 사람 인생이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이미 확시가 지나갔는데 다시 되돌키지 못하고 그 안에 쓴 비용 이런 걸 계산해보세요. 그 사회적 비용이 큰 거예요. 그걸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라고, 소통. 그래서 미래는 21세기 심리, 대한 심리학으로 우리가 자기 인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사이나 이런 것만 자꾸 하고 있으면 이렇게 조금 버전업 이렇게 한번 건너뛸 수 있는 기회가 스스로 달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력 얘기가 길어지는데 정력 얘기 꺼낸 것은 제가 정력 연구소장을 하면서 깨우치 생각재화라는 개념을 이제 힌트를 얻었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력 그것만 해도 굉장히 시간 많이 가요. 핵심만 얘기하면 선천시대에 존양, 어금, 남전 여비 뭐 이런 시대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역에서 이제 후천대벽, 평등의 그런 이념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로 자리 잡기를 같은 염원하거나
원리로 제시하는 그것이 정역이에요. 그게 발을 정자죠. 그래서 국기역을 정이라고 하고 문학역을 상극의 역이기 때문에 반이라 하면 여러의 정반합의 변진법 저기로 정역을 이제 발을 짱 써서 정역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여기에는 만민 평등의 이념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하늘과 땅과 사람과 다 똑같이 존재하다. 사람만이 아니고 사람은 만물을 대표한 대표자이고 거기에는 미물이라고 하는 뱀이 반 모기까지도 나와 같이 이렇게 존재한 존재다. 이래서 우주관,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들 새로운 패러다임을 펼쳐놓은 것이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생역이었죠. 상생역에서 상승역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정반 쓰면 이게 이제 정역이에요. 정역이에요. 1826년 조선에서 태어난 김일보라는 사람이 만드는 역이에요. 이게 이제 상생역이거든요. 여기 상승역이에요. 문학역이고 국회문학역이고. 그러면 여기서 상생으로 있던 것을 상극의 원리로 하니까 세상이 아주 딱하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를 극해야 되잖아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만민평등의 이상세계가 서로 죽이고 하는데 이상세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이제 가치체계를 선언하는 것이 이제 정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 역에만 이런 게 있겠어요? 오행의 경우에는 없겠어요? 상생오행이 있어요. 상극오행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관합의 개념으로서 합은 어떤 걸까? 여기서 내가 이게 합이 생극재화다라고 되는 거예요. 깨친 거죠. 이게 이제 들어가면 생, 그, 재, 화가 여기 이제 기존에는 상생, 상극, 요게 상생, 상극의 오행이었는데 요게 이제 상생은 정이었죠. 정. 요게 상생역이죠. 상극의 여기 상극의 오행은 여기 반. 생극재화가 합이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헌을 나만 찾아봐도 생극재화라는 용어는 많이 쓰이는데 이게 뭐다라고 명확하게 해놓지 않아요. 애매하게 해놓은 것도 있는데 적어도 반 페이지 이상 길게 설명한 책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요 책은 이제 그 여섯 프레임 그 이후는 전부 다가 생극재화 그 이전 것도 사실 이렇게 한국과 생극재화 중심으로 생극재화를 설명하는 영리책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영리도 뭘 강조한 게 많이 있잖아요. 난 뭘 강조한 거야. 난감만 같은 건 좋은 중심으로 했고요. 적전수는 적극 종신을 중심으로 한 거고요. 박성진전 같은 경우는 이슈 중심으로 한 이런 책을 폈고요. 뭐 이런 나름대로 그 주장하는 바가 또 있어요. 여수명리에 나온 것은 생극재화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CQ가 생극재화를 중심으로 이론화된 것을 개량화되고 조직화시켜서 프로그램화하는 것. 이렇게 이제 전체에 대한 개관을 이해하시면 그래서 이게 정력 좀 지나갈게요. 시간들이. 여기에 이제 상생 원리가 좋고 상극 원리가 좋고 생극재화 지금 설명한 게 그거죠. 이거 정관합에서 상생 원리를 정해라 보고
상호 원리가 이것만 갖고 이게 정의가 실현이 안 돼. 우리가 잘 사는 게 축복되고 훌륭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잘 살면 잘 사는 게 오히려 남을 괴롭히는 결과일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런 게 다시 합으로 뭔가 가치 지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오행으로 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이것은 내가 나가는 것도 이걸 가서 공격해서 받아오는 것도 나를 위한 거고 나의 영양분을 바치는 건 내가 경거망동하지 않고 어떤 규제를 스트레스 컨트롤을 받아가면서 나를 완성시키는 거 이거 다 나를 위한 에너지다. 이것도 에너지. 이것이 정말 합의 오행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되니까 기존에 인비 십계관으로 나눴던 성강신약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틀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존 거를 같이 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이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기존 해왔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거는 또 같은데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잘라놓은 거와 이렇게 잘라놓은 거에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잘라놓은 근거는 에너지의 방향, 이거는 같은데 이거는 우측편이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가. 여기에서 차이가 딱 요거 하나예요. 예전 우리는 이거를 그거 하는 거로 갖고 이거는 승급자와는 나를 에너지를 집어넣는 요소로 본다. 옛날에는 관사는 엄청 나쁜 거지만 이건 관사는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나를 통제하면서 이게 없으면 완전히 경거망동하죠. 그렇게 돼서 그런 요소로 보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게 생각자와. 그래서 이제 이 생각제와 이론은 그러면 어디에 계급 상으로 따지면 어떨까요? 음양오행 대통령이다. 음양오행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십성 장관 정도 있을 거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생각제와는 어디에 십성보다 위에요 아래요? 아래. 생각적 위. 여기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이 말장난 속에 우리는 뭘 따지는 이제 그 학문하는 방식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십성하고 생극제하고 어떤 게 있냐는 걸 이제 따지는 거죠. 십성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누가 많이 하면 십성입니다. 하나도 안 돼. 생극제거이다. 생적으로 맞네. 십성은 나머지는 중립이고 지금 여기가 많다고 나왔죠. 여기가 많은지 한번 봅시다. 네? 이론으로 따져가지고 증명이 돼야죠. 십성은 어디에서 왔어요? 뭐 때문에 십성이 나왔어요? 오해. 네? 오해. 아니죠. 일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일주가 없이는 십성 없죠. 일주를 중심으로 이름이 지어졌잖아요. 을갑, 신경,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일주가 없으면 십성이라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십성은 일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일주가 존재하면서 십성이 존재한 거예요. 그러면 십성이 이제 이름이 여기 일주부터 나왔는데 그러면 생극제와는 또 어디서 나왔냐? 오해. 네? 오해. 생극제와는 똑같이 일주를 통해 가지고 일주의 생명 활동을 생극제화를 한다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요게 일주예요. 요게 나예요. 나의 삶. 이 삶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씨를 뿌리기도 하고 내가 공격해갖고 공장에 와서 생산도 해야 되고 좀 빌려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나의 삶을 위해서 활동을 해요. 옛날처럼 이건 나한테 해롭고 이것도 해롭고 이건 나의 에너지를 빼는 거고 나만 도와주는 노밖에 없다. 이런 것은 상생상극이 되는 거고 이 사주가 나의 삶을 위한 건데 그럼 얘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나를 살리기 위한 건데 살리는 방식이 달라. 약간 통제를 하면서 경험하지 않게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한 것이고 얘는 무한정으로 도와주는 쪽으로 나를 살리는 방식을 통한 거예요. 에너지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나요? 소통이 되죠. 이거지 나와갖고 생산활동도 하고 또 나가가지고 이게 생산활동이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활동이라든지 연구활동을 해야지. 연구활동이니까 이거 식상이면 연구하고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나를 위한 삶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생, 그, 제, 화가 됐는데 생극제화가 나를 내가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건 똑같죠? 십성은 나의 일관을 통해서 나온 거고 생극제화는 일주 내가 이제 중심을 잡음으로써 내가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극제화와 십성은 일주라고 하는 놈 때문에 생긴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급이 같아. 단 차이가 있다면 십성은 이름을 가진 거고 생극제화는 역할을 가진 거예요. 네? 생극제화는 역할의 역할. 왜 역할을 해? 내가 살기 위해서. 역할. 십성은 그 역할을 하는 놈들도 피야 정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을 지어줘야 돼. 피야 정명. 그래서 각각 이름을 지은 것이 십성. 그러니까 뿌리와 그 원천, 미계는 같아. 한데 십성과 생극제화는 역할과 이름이 나눠졌을 뿐이에요. 이렇게. 누가 더 위에? 쌤. 정피야 정명에서 십성이고 나의 삶을 위한 어떤 활동을 끌어내는 것이 생극제화. 그것은 뿌리는 다 일주다. 정리가 되나요? 이게 이제 예전에 이 무가토금수 이렇게 돌아가는 게 상생오행 아닙니까? 이 별표를 그리면 상급 오행이잖아요. 왜 상생 아니면 상급밖에 없냐 이거 정반합으로 이런 개념도 있는 거죠. 이게 생극제화다. 정력 얘기인데요. 정력은 우리의 명리에서의 논쟁 범위에 벗어나서서 생극제화만 설명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그래서 생극제화는 이제 설명해 볼까요? 생극제화는 뭐예요? 일주가 삶을 위해서 하는 활동, 일주의 활동을 생극제화라 합니다. 네 가지 활동을 하죠. 생의 활동, 극의 활동, 재의 활동, 화의 활동은 네 가지 활동을 해요. 왜? 삶을 위해서. 그 활동하는 대상들의 역할을 하는 놈들의 이름이 뭐예요? 십성이라고. 생극제화의 의미, 우주의 섭리, 생극제화가 우주의 섭리를 이제 철저하게 인간의 삶에 구체화한 것. 우주의 원리를 인간의 삶의 원리로 이제 의인화한 것. 그렇게 되겠죠? 그것의 핵심은 뭐라고요? 원형이죠. 원형이죠. 핵심.
그래서 원형의정은 천도지상이고 하늘에 늘 있는 어떤 도라고 하면 그것이 소우신 인간한테 왔을 때 생극재화로 해서 인간지도가 되겠죠. 그래서 큰 우주, 작은 우주, 원형의정, 생극재화 이렇게 서로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행이 이것도 중요한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오행이 상생하거나 상극하거나 이런 자기들끼리의 특성상 부딪히고 돕고하는 이 범위를 넘어서서 그 활동이 어떤 목적을 딱 지향하는 순간에는 그때는 생극재화가 목적이다. 그 목적이 뭐예요? 삶, 말씀, 나의 삶. 그렇게 그래서 생극재화는 상생, 상극을 정반으로 봤을 때 합을 지향하는 오행. 그래서 지향성이 있는, 목적성이 있는 오행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운명론이다, 숙명론이다, 결정론이다, 목적론이다라고 우리가 그 얘기를 먼저 한 이유는 생극재화는 목적론의 어떤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의지 없이 오행끼리 부딪히고 좀 도와주고 이러면 자연 오행이 순수 오행들의 활동이에요. 이건 목적성이 있어요. 그럴 때는 생극재화라는 오행의 활동을 정반하고 있는 식으로 나와야 된다. 그것을 명리이론에다 접목합니다. 그래서 이건 생극재화는 일주 중심이죠. 일주 없으면 생극재가 없죠. 일주 없으면 십성도 없죠. 그래서 주관자 중심이고 반드시 지향점이 있다. 주관자와 일주라는 것이 있고 지향성이 있어요. 삶이라는 거죠. 그거는 이거 없으면은 상생상극일 뿐이죠. 그 다음에 목적성이 있어요. 목적과 지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향성하고 목적성을 헷갈릴 수도 있는데 목적성이 삶이겠죠. 생명성. 지향성은 뭐예요? 생과 극은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을 갖고 있고요. 재와 화는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지향성,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익숙하게 될 게 요 그림이 생극재화라는 거죠. 연때까지는 이런 그림은 없었잖아요. 이렇게 별표를 그리거나 이렇게 돌리거나. 그러면 여기서 이놈하고 이놈 관계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인성과 재성 또는 식상과 관성. 옛날에는 제극인 이렇게 표현하거나 식신상관하거나 상관경관이거나 뭐 이런 말 표현했잖아요. 요거 재성하고는 일주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되는데 이 일주가 개입하지 않은 요런 놈의 관계, 요런 놈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일주 중심으로 하지 않은 일주의 영향이 배제된 관계성. 어떻게 해석하나요? 네. 네? 크게 얘기해요. 생극재화 이론에서는 요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중심으로 한 관계성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주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경우는 기존의 상생상극의 이론처럼 뭐 극하거나 제하거나 하는 이런 형태를 그냥 받아들여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극재화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생극재화 할 때는 주제가 결부돼야 생극재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배제되는 활동도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사는데 나를 위해서 막 사는데 나 말고 어찌 지나다가 보면 뭐 다른 사람들도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나하고 관계없이도. 그러나 나의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나의 의지적 방향성이 배제된 형태의 이런 관계는 생극자화에서 설명하기는 어렵고 일반 명의론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국가의 같이 설명하려면 이제 용어를 하나 더 붙여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을 우리 380몇 페이지 보면 성, 기, 세상 나오는 거 있죠? 거기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가서 다시 해요. 잠재의식 할 때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생자화를 이제 중요한 거 다 아는 얘기지만 요거는 이쪽 뭐죠? 비견 겁재죠. 요건 뭐예요? 식심상관. 요거는 재성관성 인성. 요 그림은 이제 너무 익숙하시겠죠? 요거를 중간보도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보면 얘는 극의 관계고 우리가 따지면 얘는 제의 관계죠. 얘는 나를 도왔고 나는 내가 이 그림을 그냥 어떤 이론이 아니라 그냥 이미지로 확 바꿔요. 그러면 여기 일주가 여기 막 바뀌잖아요. 일주가 바뀌면 여기에 있는 놈들이 다 바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막 뺑글뺑글 색깔이 돌아가는 거예요.